10주차 1교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중력 법칙을 앞선 영상에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과 에너지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잘 공부를 했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오늘은 그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달 또는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는 다른 행성들까지에 있는 물체 또는 뭐 지구 위를 떠돌고 있는 뭐죠? 회전하고 있는 오늘도 뉴스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쏘아 올린 어떤 우주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 작전을 한다고 하죠. 내용 그 이유는 쏘아 올리긴 쏘아 올리는데 왜 쏘아 올렸는지를 공개를 안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떠올라서 지금 지구 주변에 있는 지구 뭐 상공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그러니까 뭐 대기권을 벗어나고 우리 있는 그런 외권에서 돌고 있는 우리 인공위성들 이런 물체들과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한번 수식이 적분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지구 주변이나 어떤 우주 공간에서 행성들이나 뭐 인공위성들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운동 에너지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는데 그것은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우리 지구 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질량과 속도,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는 것을 운동 에너지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것은 뭐 우주에 있는 물체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 mgh라고 정의했던 값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mgh라고 했던 것은 중력이 일정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g가 일정하고 그때 이동거리가 뭐 h가 생기면 mgh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중력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변화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mgh라고 그냥 쓸 수 없고 우리는 그 변화하는 힘이 한 2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요. 이 변화하는 힘인 중력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이라고 하는 그 힘 곱하기 거리를 단순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쯤에 했던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우리 그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비교적 쉬웠어요. 우리가 그때는 F는 KX라고 하는 변화하는 힘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 X가 힘이라고 하는 것이 X에 비례해서 그냥 변했기 때문에 그때 삼각형 F와 이동거리 X의 그래프를 보면 자꾸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그림을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없애보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F하고 X 그래서 뭐 여기에 넓이를 구하거나 여기에 넓이를 구했을 때 이 넓이가 바로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x의 x 이렇게 됐다. k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고 뭐 x만큼 변했을 때 그때의 힘이죠. 그 다음에 변이 그리고 그거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변하냐면 방금 이렇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의 1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때 1은 마찬가지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면적을 구하면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거리에 따른 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우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중심 여기를 갖다가 기준 위치 0이라고 일단은 위치가 이상은 만들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X축 하나의 X축이라고 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힘, Y축을 힘. 그러면은 여기가 지구의 반지름 라지 R. 그러면 여기는 라지 R일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임의의 어떤 물체를 여기 P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에는 P점, 여기를 P. 그럼 P에서의 뭘 구하라? 역학적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에 우리가 힘, 만유인력을 갖다 보면은요. 물론 여기 지구가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도 힘을 구할 수,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는 그때까지 힘을 측정하기는 어렵죠. 지구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심에 있고 뭐 요 표면 바깥쪽으로 힘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힘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크기만을 고려한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힘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죠. 지구의 중심 방향이니까 힘은 뭐 x와는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x가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힘은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실제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이게 방향까지 표현한 뉴턴 운동 2법칙 아니죠. 그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이런 힘의 곡선일 거예요. R제곱분의 1의 반비례하는. 그럼 여기에서 2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기 X에서부터 이 P점에서부터 뭐 어느 지점까지 물체를 갖다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2를 구하면 fx 그래프에서 넓이자라고 했고요. 그 넓이를 구한다면 요게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곡선 내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네, 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먼저 여기에서 외력이 한 1이다. 그런데 x는 R에서부터 무한히 먼 곳까지 외력이 한 1을 구해라. 그러면 무한히 멀다 그러면 면적을 여기까지 쫙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요 면적을 구해라. 그것이 이 외력이 한 1이다. 그러면 W는 일단은 써볼게요. 워크는 F 도트 S다. 이것이 바로 정의죠. 힘과 힘의 방향을 이동한 거리의 곱.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F가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자, 표현을 한번 보세요. 자, 적분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힘이 여기에 가운데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의 표현이 F'이라고 썼는데요. 왜 F'이라고 썼냐면 이 그림에는 F라고 이미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유인력이잖아요. 물체가 여기 있는 지구가 여기 있는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F잖아요. 그것과 같고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준다면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하지는 않겠죠. 점점 멀리 갈수록 줄어드는 같은 크기 힘 F'을 줘야 되겠죠. 그 F'을 이쪽 방향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F'을 바깥쪽으로 외력이 줘서 얘를 끌어당긴다. 근데 그 크기의 힘은 중력과 같고 그 크기의 힘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dx, 아주 짧은 만큼 dx만큼 변했을 때의 2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dx.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여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여기가 처음에 어디냐면은 여기가 P점, P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서 여기를 요만큼이 dx라고 보는 거죠. 요 dx 매우 짧다.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막대 그래프처럼 생각을 해서
요 짧은 간격 동안의 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 힘은 일정하다 생각해 놓고 그때에 뭘 구한 거예요? 면적을 구한 거고 그 면적을 구한 다음에 인티그럴 다 합해라. 어디까지를 하냐? 위치, 처음의 위치 x는 r의 위치에서부터 무한히 먼 곳까지 이거를 모두 잘라서 다 더해라 라고 하는 적분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 사이가 도트 프로덕트예요. 즉 1이라고 하는 건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인데 그때 방향성을 갖다가 없애주는 1이 나오잖아요. 결국 스칼라가 나올 때는 도트 곱이 되고 근데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f 프라임 방향과 dx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 돼서 여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간단하게 벡터를 다 없애고 그냥 f 프라임의 dx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f 프라임 값을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 프라임은 우리가 중력의 크기와 같은 크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크기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즉 어떻게 썼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f 프라임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크기가 똑같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dx. 그럼 이것은 적분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 밖으로 여기 있는 g, 라지 m, 스몰 m은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남는 요 x제곱만 하면 되고, 그래서 r부터 무한대에 g, 라지 m, 스몰 m,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고 요 안에는 x제곱분의 1에 dx가 되죠. 그럼 x제곱분의 1을 갖다가 적분하면 적분 공식에 의해서 얘가 x제곱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서 뭐가 돼요? 자, 요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 인티그럴 r 무한대에 x분의 1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거 지워야죠. 적분 기호는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r부터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r 다시 r부터 무한대 여기에 원래 뭐예요? 2 빼기 1 이렇게 마이너스 2 이거 좀 그러네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뭐 적분은 이런 간단한 적분은 다 쉽게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 쓰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다시 고쳐 쓸 수 있냐면 r부터 무한대까지의 x의 마이너스 2승의 dx라고 쓸 수 있고 자, 이때 이것은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 r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는 게 결과가 되죠.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는 x의 마이너스 1승의 r부터 무한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마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r부터 무한대는 요걸 대입하고 요걸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 무한대를 먼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어떤 값이 되니까 이 앞에 값은 0이 되고 빼기에 또 r 대입하면 여기다 r만 대입하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결국 얘는 남는 것은 r분의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준 일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W는 이렇게 G, R,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참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냥 어떻게 한 거랑 값이 똑같하게 나왔어요. 2를 계산할 때는 힘 곱하기 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은 G의 R 제곱의 라지 M이다. 얘가 거리가 얼만큼 이동했느냐? 사실은 r부터 무한대까지 되게 많이 이동했는데 지구 중심에서부터 위치 r만큼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건 전혀 틀린 방법이죠. 근데 암기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분의 라지엠 스몰 m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적어도 물리학을 배우는 일반 물리학을 배울 때까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력이 한 1은 구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한히 먼 곳에 있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히 먼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지구에서부터 무한히 멀어요. 그럼 지구에서부터 무한히 멀리 있는 어떤 물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무한대에 있는 물체라면 얘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할까요? 그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중력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물체는 돌아올 수 있나요? 이 물체는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즉, 이 물체는 거기에 있다면, 아주 무한대 위치에 있다면, 그 물체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다시 스스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지구가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구가 끌어당겨서 되돌아오지 않으면 이 물체는 바로 뭐냐면, 운동 에너지도 못 갖게 되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이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P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P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결과가 아까 해준 1의 마이너스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R 위치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그림에서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형광펜으로 자 여기 부분을 우리가 면적을 구했을 때 무한대에서부터 스몰 r의 위치죠. 다시 여기에는 바로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스몰 r의 위치란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의 전체가 1이 요만큼 GR분의 라지엠 스몰 m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P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인데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예요? 무한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까지 무한대까지 갔더니 해준 일이 있어요. 일은 있는데, 그죠? 즉 해준 일은 양수인데 일의 최종값이 되어야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얘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은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갖는 포텐셜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가면서 해준 양은 전부 G, R제곱 M이니까 여기 위치 스몰 R에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0에서부터 그 값을 빼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P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고요. 여러분들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스칼라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온도도 예전에 말한 것 같은데 온도도 뭐 기준을 0으로 하고 잡았을 때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뭐 10도, 2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서는 무한대를 0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쪽에 어떤 임의 위치에서는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네, 혹자들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특별히 또 뭐라고 두냐면 이 마이너스를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예전에 했던 보존력에서 1에너지 관계를 갖다가 살펴보면은요, 해준 중력이나 이런 애들이 보존력에 해준 1은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것은
E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U를 쓰는 것이 같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이 식으로서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지구가 해준 일을 계산해 보면 얘는 그 일의 크기를 알게 되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게 바로 그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보존역장에서 1과 위치 에너지 관계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도 얘는 성립한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표현을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많이 떨어진 어떤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중력상수에다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만큼 올려진 이 어떤 물체 m,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갖다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 표면 근처에 가져갔을 때, 지금 아주 조금만 올려놨을 때, 그때 위치 에너지가 mgh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에서 배운 식으로 증명을 해보시오. 즉, 이 위치 에너지의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도 위치 에너지가 mgh가 나온다면 이 위치 에너지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 우주에서의 위치 에너지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mgh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에 있는 이 포텐셜 에너지 표현으로 알아낼 수 있느냐 생각을 한번 컨셉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구 표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알아요. 그거를 갖다가 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높이 h만큼 간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도 표현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갖다 U'이라고 하고 R 플러스 H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을 계산을 해서 둘의 차이를 갖다가 만들면, 즉, 델타 U를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스몰 h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가 해준 위치 에너지 mgh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정리해서 쓰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델타 U를 계산했을 때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위치 에너지에서 작은 위치 에너지를 뺀다라는 거죠. 자, 두 위치 중에서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네, R이 큰 경우가 위치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작은 부분이죠.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X, Y, 여기에 거리와 여기를 포텐셜 이렇게 쓰면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이 위치 에너지 값은 네, 거리가 많이 멀어질수록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큰 값이죠.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mgh가 나온다면 우리는 바르게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을 이제는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우리는 단서 조건이 나오게 되면 그 단서 조건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단서 조건은 small h라고 하는 건 large r보다 훨씬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작다라고 하는 것은 small h는 지표면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 라지 R이라고 하는 거는 뭐 6,400km고 스몰 H는 어느 정도 부분이냐, 어느 정도 높이냐, 기껏해야 뭐 10m, 20m 이런 정도로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 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봤자 뭐 2km, 3km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6,400km 지구에 대비해서는 엄청 낮은 거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조금은 높아요. 비행기 타면 뭐 10km 정도 올라가겠죠. 에베레스트 산 근처까지. 아니면 성층권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도 6,400km보다는 매우 작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더 작죠.
아무리 야구 선수가, 타자가 잘 친다 해도 높이는 몇백 미터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H가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용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더 알아보면 지금 대입을 해보면 되죠.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식, 파인 연력식,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스몰 r 부분에다가 첫 번째는 네, 요 높이에 있는 물체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r2 플러스 h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이거는 지구 표면에 있는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죠.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는데 워낙에 이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기를 했을 때 중간에 플러스 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값, 아이고, 이게 검은색이 돼서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덧셈을 해야 되는데요. 덧셈을 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G, 라지 M, 스몰 m은 있으니까 이것은 묶어주고 분모들만의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주면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가로 안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가로 안을 잠깐 살펴보면 아래다가 스몰 h만큼 더해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서 우리가 알려준 스몰 h를 라지 r보다 매우 작다라고 해서 스몰 h는 매우 작으니까 이 분모 전체 값은 r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0이라고 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이 스몰 h가 작은 것을 계속 살려서 이용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식을 좀 변환을 시켜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두 개의 양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양변을 큰 값으로 나눠줘서 분모에다 큰 값을 주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에서는 그렇게 근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그렇게 써보면 네, 이렇게 되죠. 자,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여기 있는 분모 부분만 바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꾼 거예요? 분모에 있는 R2 플러스 H를 네, R로 나눈 거죠. 그래서 R2로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R2분의 H가 되겠죠. 그것을 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서 스몰 h가 라지 r보다 작다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아직까지도 이 전체 값은 0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분모 분자에 여기에서 여기에 분모 분자를 갖다가 또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잘 보세요. 1 플러스 R2의 H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R2의 H를 한 다음에 분자에다도 또 똑같이 1 마이너스 R2의 H를 곱하면 이것은 원래 값하고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것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R2의 H의 제곱이 되겠죠. 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분모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분모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지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마이너스로 바꿨더니 R2분의 H에서 이 H 부분을 매우 작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H만큼 매우 작게 하면 얘가 네, 제곱항이니까 얘는 1의 제곱,
여러분 실수할 뻔했네요. 1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H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 항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항이 0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1이 살아남거든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살아남고 분자로 여기 있는 R분의 H를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노트를 만들 때는 일부러 생략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움직여지는 즉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지금 싹 지워놨어요. 자, 지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분모가 분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식을 또 계속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번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보세요. R분의 1이라고 하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R분의 1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GM, large M, small m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R분의 H를 곱하면 되죠. R분의 H를 곱하는데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보면 가로 안에 있던 R분의 2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같이 곱해지기 때문에 R 제곱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H는 그대로 살아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 라지 R분의 제곱, 그 다음에 MG는 결국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뭐였죠? 거리 제곱분의 1이고 질량의 곱이니까 바로 이것은 만유인력 F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만유인력 F는 물체 스몰 m에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거는 지표면 근처에 있다면 바로 mg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모칸은 mg라고 쓸 수 있고 높이 h 나오면 mg, h가 됩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면 높이 스몰 h만큼 지표면에서 물체를 올렸을 때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mgh임을 갖다고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포텐셜 에너지의 새로운 표현은 어느 경우에도 잘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식이다. 단 어떨 때 잘 성립하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이 small h가 large r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우리가 근사했을 때는 바로 힘도 일정하고 mg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 표현을 그래서 mgh가 될 수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퀴즈의 문제를 읽어볼게요.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입자가 축에 고정되어 있다. 즉, 이 두 물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정지해 있을 수 있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축에. 그 다음, 질량이 3m인 또 다른 물체를 갖다가 둘 때 어딘가에 둔다고 했어요. 무한대가 아닌 어딘가에 둔다. 그래서 3m의 물체는 어딘가일지 모르니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3m,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3m,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3m. 자, 그래서 여기가 1번의 위치, 여기는 2번의 위치, 여기는 3번의 위치겠죠. 이렇게 둘 때 알짜 중력이 0이 되는 위치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짜 중력이 0이 되는 위치, 즉 두 small m, em이라고 하는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력이 있을 건데 그것이 3m이라고 하는 물체에게 같이 작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힘을 구해서
그 힘의 알짜힘이 0이 되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의 방법으로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은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각각의 벡터를 갖다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만유인력을 쓰는 거예요. F는 G의 거리 100제곱, 그 다음에 스몰 m이라고 하는 질량과 3m이라고 하는 질량, 이것이 첫 번째 힘이 될 거고, 두 번째는 F 프라임이라고 해서 G, 여기에서는 또 거리가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R 제곱이라고 하고, 이 m이라는 물체와 3m이라고 하는 물체가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갖다가 더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힘의 방향에는 반대가 되고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찾으면 아무래도 세 개의 위치 중에서 어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대충 여러분들 이미 직감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이 사실은 이 중력만 있는 게 아니고 중력 포텐셜도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력 포텐셜을 이용을 하는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물체 ME와 여기에 어떤 물체 EME가 있다. 이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여기에 두 개가 정지해 있는데 요 물체가 만드는 포텐셜을 갖다가 각각을 계산하는 거죠. 즉, 이 스몰 m이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임의 위치에서의 포텐셜,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서 만드는 포텐셜. 그래서 두 개의 포텐셜을 갖다가 하나는 u, 또 하나는 뭐 u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더하게 됐을 때 이 값이 0이라고 한다면 포텐셜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즉, 두 개의 포텐셜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포텐셜은 G의 어떤 R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M이 만드는 포텐셜 이거죠. 그 다음에 얘가 또 포텐셜을 할 수 있는데 G의 R 프라임만큼 떨어져 있고 EM이 만드는 포텐셜이고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는 걸 가지고도 우리는 이 위치에서는 바로 힘이 알짜의 중력이 0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 편할 것 같아요? 중력을 가지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포텐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2번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쉽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제곱항이 들어있는 힘을 이용하는 것보다 스칼라인 포텐셜을 이용하면서 1차 함수이고 방향도 고려할 필요 없는 포텐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오늘은 비슷하게 퀴즈를 객관식으로 내드릴 테니까 오늘 자정까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